감기랑 독감이랑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혹시? 바보 같은 대답일 수도 있는데 감기는 그냥 네. 콜록콜록 감기고 네. 독감은 좀 독한 감기.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에 수의사가 되기 이전에 독감이 독한 감기의 줄임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와 독감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그 감기는 보통 영어로는 콜드라고 하고 독감은 플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기는 수십에서 수백 가지 바이러스 중에 상부호흡기계 감염을 유발해서 콧물도 나고 편도선도 붓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미열도 나고 이런 한 전반적인 상황을 감기라고 해서 감기는 사실 진단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한 현상을 얘기하는 용어이고요. 독감은 콜드가 아닌 플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독한 감기의 줄임말은 아니고 플루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형 있고 B형 있고 특정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을 저희가 독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을 보호자님들께서 강아지들도 감기 걸리나요? 딱 여쭤보시면 선뜻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독감을 말씀하시는 건가. 왜냐하면 그 강아지들에서도 감기라고 하는 상부호흡기계 감염을 유발하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존재하고요. 아니면 캐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해서 강아지들에서 독감을 유발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존재해요. 사실 질문을 갑자기 받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 좀 난감한 경우가 좀 있어요.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이제 PD님이 말씀하신 감기가 상부호흡기계 감염이라면 이런 것들은 뭐 대표적으로 케넬코프라고 하는 보더텔라 브론키세티카라고 하는 세균에 의한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많긴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절성도 좀 있고 겨울철에 잘 걸리기도 하고. 사실 사람은 그냥 네. 쉬면은 감기는 낫는다고 막 하잖아요. 네네네. 강아지 그냥 쉬면 낫지 않을까요? 강아지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콧물이 좀 난다던가 뭐 노란색 콧물이 좀 날 수도 있고 아이가 재채기나 기침을 좀 많이 할 수 있고 이럴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긴 한데 그 증상이 2, 3일 이상 지속된다거나 그와 관련된 전신 증상이 있다거나 예를 들면 아이가 체온이 좀 높아지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혹은 그런 호흡기 증상과 더불어서 뭐 토한다거나 설사한다거나 이런 전신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단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감기는 언제 생기냐면 호흡기계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주로 감염에 의해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유발하는 그 원인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캔델코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감염이 되면 보통 한 2, 3주 정도는 증상이 지속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말씀드렸던 감기 외에 독감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강아지들에서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의미하는 캐나인 그리고 독감을 의미하는 인플루엔자. 그래서 캐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실제로 존재하고 항원형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H3N2라고 하는 항원형이 있고 그 캐나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매번 해마다 유행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 보고가 있는데 처음 발견이 되는 게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이 됐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보고가 좀 되고 있고. 단순 감기가 아니라 독감일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러한 바이러스 검사는 간단한 키트 검사로도 가능하거든요. 증상은 비슷하지만 그 원인체가 좀 다를 수 있고 원인체에 따라서 예후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을 먹지 않더라도 한 1, 2주 내에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꼭 그와 관련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거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아이 혹은 관련된 예방접종, 백신이 진행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염성 관리도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게 아니라 네. 그냥 감기라고 했을 때는 사실 네. 증상이 사람의 감기랑 별반 차이가 없기는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혹시 사람이 먹는 감기약을 좀 먹여면 좀 도움이 되지? 사실 오늘 제가 이러한 컨텐츠를 찍는 주된 목적이긴 한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감기 걸리시면 조금 하루 이틀 참아 보시다가 물론 바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약을 먼저 드시거든요. 약국 가서 약을 구매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상비약 개념으로 가지고 계셨던 뭐 해열제라던가 진통소염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복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강아지들의 감기 증상이 사람의 감기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사람 약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특정 약들, 몇몇 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이레놀로 알고 계신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대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적혈구 이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타이레놀로 아이들에게 절대 주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진통소염제 해열제로 쓰시는 이부프로펜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 상비약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다거나 약국 가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이부프로펜은 강아지들에게 복용을 하게 되면
급성심부전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매우 위험한 약물입니다. 감기약 성분 중에 강아지들이 먹어서 문제가 없는 약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타이레놀이라던가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절대 사람 약을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사실 감기에 걸렸을 때 동물병원 가서 맞는 약을 처방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것을 네. 그 사람 약을 줬다가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물론 아이들에게 독성이 없는 약도 존재하지만 그마저도 아이들 체중에 맞춰서 증상에 맞춰서 저희가 처방을 해드려야 되고 혹여나 이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약 두 가지는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애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동물병원에 와서 아이들에게 맞는 약을 처방받으면 금방 또 괜찮아지긴 하나요? 원인에 따라 좀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여쭤봐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외부 활동이 있었는지, 아이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전에 이런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이 되었는지를 여쭤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넬코프라던가 아니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기초 예방 접종을 충실히 해주셨다거나 이후에도 뭐 해마다 보강 접종을 해주셨다거나 보강 접종을 못 해주셨더라도 검진상에서 항체가 충분히 있는 걸 확인하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좀 비교적 안심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보강 접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항체 검사를 했는데 항체가 좀 낮게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감염체로부터 예방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질환이 좀 길게 이어질 수도 있고 관련된 처방을 좀 받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기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좀 약한 감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상부호흡기계 감염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2차 감염으로 다른 세균이라던가 다른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치명적으로 좀 폐렴이라던가 이런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켜봐 주셔도 되지만 뭐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거나 전신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와서 관련된 예방적인 처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아예 강아지들이 네. 감기 증상이 좀 있다 하면은 산책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네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책을 해줘야 돼요. 산책이 중요하긴 하지만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까지 제가 산책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특히나 겨울철에 산책을 많이 하게 되면 아이가 감기가 낫는 게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고 면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다른 감염원의 2차 감염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감기 걸렸을 때 집에서 푹 휴식을 취하시는 것처럼 나가지 않는 게 좋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이 감기 증상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일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다 보면 다른 아이들과 마주칠 수도 있고 그 공기의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 콧물이 난다거나 습성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전신 증상이 괜찮다면 컨디션이 떨어지지 않고 밥도 잘 먹고 다른 이상이 없다면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한 가지 예외 상황은 존재해요. 습성 기침을 유발하는 것 중에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심장병을 관리하고 있던 아이들이 폐수종이 차서 습성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꼭 응급처치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지켜보시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심장병으로 폐에 물이 차서 우려성 심부전 때문에 습성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기침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호흡하는 게 굉장히 좀 안 좋을 거예요. 잠을 자는 수면 중 호흡수라던가 안정이 되었을 때 하는 안정시 호흡수가 굉장히 좀 빨라져 있을 거고, 기침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숨을 쉴 때도 목을 좀 길게 빼고 노력성 호흡을 보인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령견이거나 혹은 평상시에 심장 소리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만 봐서는 사실 저희도 그 증상을 완전히 구별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는 게 좋고,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습성기침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심장병과 관련된 내용도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